지난 시간까지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원인에 따른 유형을 배웠고요.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의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152, 153에 걸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플레이션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첫 번째예요. 이걸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뭐였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이 2만 원이었어. 근데 치킨이 2만 원이었는데 점점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야. 치킨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다른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가격이 오르는 것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가격이 오르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비정상적인 가격이 책정되는 걸 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껌이 500원이었다가 조금 올라서 700원 된 거.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야 돼. 껌이 500원이었다가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게 점점 아주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전체가 다 그런 걸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땐 첫 번째가 바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나면 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감소하겠지. 내가 버는 돈은 똑같다고 해도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줄어들잖아. 내가 월급이 10,000원이야. 내가 월급이 10,000원이라고 치면 10,000원으로 뭐 물도 살 수 있고 뭐 옷도 살 수 있고 빵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다 쳐. 근데 이것들의 가격이 다 오르면서 나는 똑같은 10,000원을 벌지만 이제는 물 하나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실질 소득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실질 GDP, 명목 GDP 할 때 그 실질적인 의미야. 똑같은 10,000원을 벌었지만 소득은 실질적으로 감소했잖아. 화폐 구매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가계의 저축이 감소하죠. 왜? 내가 번 돈이 줄어드니까 저축하는 양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야.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생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또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감소합니다. 저축이 감소되면 은행에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거고, 기업도 스스로 투자를 줄이는 거예요.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근로의욕이 감소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똑같은 돈을 벌어봤자 내가 살 수 있는 재화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욕이 줄어들지. 네 번째,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가 증가합니다. 뭐 도박, 복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거야. 아, 열심히 일해봤자 이제는 뭐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지.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이런 투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네 가지가 주로 장기적이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모습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재분배. 재분배가 불평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실물의 가치는 오르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기본 바탕으로 두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어요. 봐봐. 당연히 유리한 사람은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고 불리한 사람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실물의 가치는 오르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슈퍼마켓의 사장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물건의 가격들은 뭐 1,000원, 2,000원 이 정도였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난 이후로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라면을 하나 사려고 하면 라면 한 봉지에 3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라면을 판매하는 라면을 가지고 있는 슈퍼마켓 사장은 훨씬 비싼 가격에 라면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진짜. 왜냐하면 실물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약간 부르는 게 값인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유리한 사람은 이런 슈퍼마켓 등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은 당연히 불리하겠지. 예전에는 얼마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야. 물론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10만 원이 예전에 10만 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10만 원과는 다르게 좀 더 쉽게 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리한 거지. 그래서 실물 소유자, 그리고 사업자, 자영업자,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사장이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예전에 뭐 10만 원이 월급이었다라고 한다면 종업원들에게 10만 원씩 주면 되는데 이제는 똑같이 10만 원을 주지만 그 10만 원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 매우 떨어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예요. 1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지. 예전과 똑같이. 근데 10만 원의 가치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장,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 거예요.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또 채무자가 누구냐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100만 원을 빌렸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나서 100만 원을 똑같이 갚으면 되는데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매우 떨어진 거지. 100만 원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뭐 10만 원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나는 100만 원을 갚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10만 원 정도의 그런 부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불리한 사람들은 다 반대예요. 화폐 소유자, 내가 통장에 돈을 잔뜩 넣어놨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금을 잔뜩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거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뚝 떨어진 거지. 지금 10,000원이 예전에 10,000원이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10,000원이 인플레이션 전에 10,000원과 똑같지 않아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렇게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돈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화폐 소유자가 불리해지고 봉급 생활자나 연금 생활자, 돈을, 화폐를, 현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 월급을 똑같이 100만 원을 받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인플레이션 발생하기 전에 100만 원과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난 이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거죠. 채권자. 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받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빌려줬으면 100만 원을 빌려줬다 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에 돈을 받을 때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역시나 다르죠. 인플레이션 발생하기 전과. 그렇기 때문에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라는 거예요. 누군 유리하고 누군 불리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고 영향이 되겠고. 세 번째, 경상수지 악화. 환율이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물가가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도 오를 테고 제품의 가격도 오르겠죠. 우리나라 제품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은 이제 세계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 경쟁력은 어떨까요? 이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거. 가격 경쟁력이라는 건 가격이 낮을수록 경쟁에 유리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건 가격이 비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동일 수준의 제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으니까 다른 나라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더 높다는 거고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겠죠. 우리나라 제품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수입품의 가격이 낮죠. 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반면에 해외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의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만들었으니까 가격이 우리나라의 제품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싸지. 그러니 당연히 해외의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입은 증가합니다. 우리 걸 사는 것보단 해외 걸 사서 쓰는 게 더 싼 거야. 비슷한 제품이라면. 그래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죠. 즉 무역의 흑자 적자를 얘기할 때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영향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152쪽에 첫째, 둘째, 셋째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영상 한번 끊고 계속 하도록 할게요.